그냥 그런 사람들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 마스터!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 대리입니다. 영화 제목은? Yesterday. 이게 움치세요? 도랑 미로 움치세요? 같이 해주세요. 알았어요. 나 도. 네. 이거 되게 시작. Yesterday.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사과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자, 예스터데이 이 영화를 해볼 건데 네. 제가 사실 이 마스크 토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다뤄보고 싶었던 컨텐츠 주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비틀즈였고 하나가 스타워즈였어요, 영화. 근데 그 두 개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얘기할 게 많고 많아서. 아니지 너무 많아. 기존의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응. 새로운 게 할 것도 없고 내게 한다고 보여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채널에 놔두고 싶었어 이 비틀즈 이야기를. 진짜. 근데도 참아 못했는데 마침 예스터데이 덕분에 제가 비틀즈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신나셨겠네요. 단 한 분이 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에이, 한 얘기할 명은 더 거니까 본다. 그치 우리만의 해본 거니까. 자, 예스터데이 이 영화가 사실 그 오늘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모레 개봉이에요. 공식 개봉이. 그렇죠. 여기 써 있죠? 9월 18일 개봉인데 네. 저희는 마침 시사회를 갈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이벤트에 응모를 했다가 시사회를 가가지고 요런 스카프인가? 이거 머플러? 이것도 받아오고 어쨌든 먼저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미에서는 미리 개봉한 거 아세요? 네. 그래요? 이게 6월 28일. 6월? 네, 6월 28일 꽤 일찍 꽤 했어요. 됐네. 그럼요. 거의 한 석 달 좀 안 되게 일찍 북미에서 개봉을 해서 북미에서는 어바웃 타임 알죠, 영화? 네. 어바웃 타임의 흥행 기록을 갱신했고 이미 넘어섰고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도 지금 흥행 롱런을 하면서 장기 상영이 되고 있는 영화가 예스터데이인데 우리나라만 늦게 한 이유가 네. 제가 좋아하는 거의 공통점이죠. 아까 말했듯이 뭐 스타워즈도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비틀즈의 이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긴 많은데 네. 그 행동하는 팬심이 아무래도 예전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서 좀 늦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삼촌한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저는. 네.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있을 때도 비틀즈는 지금 없었어요. 오늘따라 랩처럼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무 지금 많이 심했어. 심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좀 전에 어바웃 타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어바웃 타임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저요. 네. 네. 어바웃 타임에 각본가. 각본가께서 보지 마. 이번 영화에 작가를 하셨습니다. 네, 각본을 각본을 쓰셨는데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바웃 타임의 흥행 기록을 갱신했다는 걸 얘기했던 네. 건데 네. 그 각본가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리차드 커티스라고. 네. 이분이 각본을 쓴 영화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우리가 재밌었던 맘마미아 2, 맘마미야. 어바웃 타임, 네. About Time.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브리지 존슨의 일기. 로맨틱 코미디의 거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이 리차드 거의 커티스가. 김원숙 작가님이네요. 그렇죠. 영화의 감독은 슬림독 밀리어네어라고 2008년에 나와서 엄청 정말 전 유명했죠.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데니 보일 감독이 역시 예스데이 연출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어바웃 타임하고 많이 견주어서 비교가 됐는데 이미 그 기록을 깬 거고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대 많이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긴 해.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홍보도 해드릴 겸 먼저 예스터데이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가 없는 그룹, 팝 역사상 최고의 그룹이라고 하죠. 네. 뭐 최고의 그룹 뭐 퀸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퀸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하나만 뽑으라면 비틀즈밖에 없죠. 그쵸. 거의 유일한 더 원이죠. 더 원. 팬심 지금. 자, 비틀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비틀즈는 1962년부터 70년까지 활동을 했어요. 네. 영국 리버풀에서 조성된 4인조 락그룹 밴드였는데 64년도에 미국 빌보드의 I Wanna Hold Your Hand이라는 I Wanna Hold Your Hand 이런 노래가 빌보드 1위가 되면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미국 진출할 때 에드 설리반 쇼라는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토크쇼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난리가 나죠. JFK 공항에 막 10만 명이 봤어요. 운집을 하고 그 64년도에 전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LP를 팔 때잖아. 전 미국에서 팔린 LP판의 60% 이상이 비틀즈 LP.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 총 활동하는 기간에 빌보드 싱글 차트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1위를 못했죠. 싸이가 한 번 2위에 했었고 그렇죠? 네. 빌보드 1위 곡이 총 20곡이 있고 특히나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네.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는 게 그 64년 미국에 진출했을 때 1964년 2월부터 5월까지 네. 14주간 자기들 노래 3개를 번갈아 가면서 1위를 차지해요. 처음에 I Wanna Hold Your Hand가 7주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She Loves You가 2위 그 다음에 Ken Bamiller 5주인가 1위를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4월 4일 64년 4월 4일 날
2위부터 5위까지의 모든 곡이 비틀즈야. 이 기록이 전무후무한 거고 이 다음 기록이 올해 생겼어요. 올해 2월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2위부터 3위까지 이 비틀즈는 64년 미국 진출한 이후로 꾸준히 이제 공연을 하다가 66년 이후부터 공연을 안 하게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싸웠나요? 그 존 레논이 실언을 하죠. 우리 비틀즈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라는 걸 하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막 앨범을 갖다 길거리에 불태우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하면서 결국 66년 이후에 공연을 안 하게 돼요. 네. 안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딱 한 번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이 뭔지 아시는 분? 루프탑! 애플타워! 좀 아시는 분? 좀 공부하신 분? 모르시는 분? 몰랐지? 몰라요. 자, 은퇴하기 전에 69년도에 런던의 애플타워 옥상에서 뭐 Don't Let Me Down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영하의 날씨, 영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추운 날씨에 거기서 공연을 해. 그 루프탑 공연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게 마지막 공연이죠. 맞 슬퍼.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으로 비틀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 얘기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자, 아직 영화 얘기 안 아니 안 했어. 비틀즈 얘기 알아야지 재밌지.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너무 빠져들었어요. 비틀즈를 모르시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알고 봐야 더 재밌다라고 맞아. 제가 확신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66년 이후에 공연을 안 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틀즈가 제2의 전성기가 생겨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앨범을 내면 앨범에 녹음된 앨범으로 들리는 소리와 공연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같아야 돼. 보컬이며 악기며 이런 모든 게. 그 당시에는 모두 그랬어. 근데 비틀즈가 66년 이후 공연을 안 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공연 음악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들이 직접 부르는 걸 듣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비틀즈가 최초로 막 개소리도 집어넣고 막 엉망 진짜로 개소리도 넣고 막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도 넣고 막 오케스트라가 실제 공연할 때 뭐 스케일을 키우면 되겠지만 한 곡을 위해서 등장할 수 없잖아. 네. 근데 막 그런 것도 하고 여러 실험적인 걸 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 비틀즈의 명곡이란 명곡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진짜요? 그래서 그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음악 장르를 비틀즈가 만들었다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하잖아요. 음악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전성기에 올렸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네. 1위에 항상 꼽히는 노래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가 이 영화의 제목이고 뭐 비틀즈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스터데이나 뭐 Let It Be, 네. Hey Jude 정도는 네. 알고 있죠. 자 여기까지 비틀즈에 대한 소개. 이거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예스터데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드디어 영화 얘기를. 네, 영화 드디어. 이 네. 영화의 설정이 네. 전 세계적으로 네. 12초간 정전이 일어나요. 이유는 알 수 없어. 네. 뭐 어떤 우주적인 뭔가가 네. 틀어졌는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몇 가지가 없었던 존재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필 비틀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또는 기록이나 뭐며 다 비틀즈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주인공은 여전히 비틀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정전됐을 때 사고가 나서 다치는 바람에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예스터데이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노래 좋다. 야, 그 노래 되게 좋다. 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스터데이잖아. 이거 비틀즈 어. 말하잖아. 니들 진짜 장난하는 거야?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 진짜 사람들이 몰라. The Beatles. 이 사람이 무명 가수잖아요. 네. 네. 지인들만 신청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여름 노래 하나 있는데 This was my last gig. 가수 생활 그만할까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다면. 비틀즈의 그 수많은 곡들 내가 쓸까 하고 이제 자기가 곡을 발표하게 되면서 거의 전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와중에 로맨틱 코미디가 엮여 있어. 예전부터 자기 매니저를 엘리. 했던 엘리라는 네. 여자친구와의 로맨스가 이제 쫙 묻어나오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뭐 어차피 우리의 이야기는 스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가급적 반전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오늘 비틀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 12초 정전 후에 사라지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 네. 저요. 비틀즈 외에 하나씩 말해보기. 남자는. 네. 그래 먼저 겹칠 것 같아. 뭔데요? 우리 사전에 얘기 못했어. 하나씩 얘기. 코크. 코크. 코카콜라. 또 저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맞아. 하나 더 있어. 어떤 건데요? 아, 2개 더 있어. 이거. 시가렛. 시가렛.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팝송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뭐 롤링스톤즈도 검색하고 하다가 또 하나가 검색 안 되는 게 있어. 오. 이 주인공 잭 말릭이 아. 2004년도에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오아시스 노래예요? 오아시스의 원더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 오아시스도 검색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원더월을 검색하면 뭐 놀라운 벽하고 오아시스 검색하면 나오고. 갑자기 맞아. 사막 나오고. 그래서 오아시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비틀즈만 없어졌다는 설정은 아니야. 몇 개가 없어졌는데 재밌었어. 이런 설정 자체는 매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스토리를 오늘 각자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가장이란 말은 빼야겠구나. 기억에 남는 장면들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네. 비틀즈 팬이라면 누구나 인정했지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카메오로 출연하신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78세 되신 존 레논님, 존 형님께서 네. 거기서 딱 등장했을 때 그 극장에서 갑자기 우와 하고 탄성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 저는 거기서 폴경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왜냐면 폴경은 아직 살아계시고 맞아. 하기 때문에 아, 폴경을 만나러 가는구나. 근데 비틀즈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미 죽은 존 레논이 거기서 등장을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존 레논이 왜 죽었는지는 아세요? 아니요. 타살. 그쵸. 존 레논은 비틀즈가 해체된 이후로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 뭐 각자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존 레논이 1980년 12월 8일 밤 11시에 뉴욕 맨하튼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아. 그 총을 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크 데이비드 챔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완전 네. 덕후. 챔먼. 팬 아니었어요? 완전 존 레논의 광팬이지. 그래서 약간 정신착란, 약간 과대망상도 있어서 자기가 어디다가 존 레논이라고 사인하고 다녀. 자기가 존 레논이야. 그래서 이 존 레논을 네. 죽이면 자기가 존 레논이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스테리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너 존 맞아? 그러니까 존 레논이 집에 들어가다가 예스 했을 때 총을 5발을 쏴가지고 다섯 죽여버려. 발이나? 네. 그래서 존 레논이 바로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의 광적인 팬에게 의해서. 와. 1980년. 그 영화상에서는 이제 행복한 노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존 레논이 나오는 이유가 음. 바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를 안 하니까 결국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말하잖아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니까 대신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행복한 게 성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 품고 맞아. 있죠. 저는 그 장면이요. 어떤 장면? 그 엄청 의심의 눈초리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맞아. 갑자기 자상한 와가지고 거였어. 저도 비틀즈 기억하는데 그 명반을 결국 비틀즈를 기억하는 사람은 3명이었던 거야. 3명 이 전 세계에. 세계에서. 맞아.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마 그 2명 때문에 이 잭말릭이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비틀즈를 모르는데 우리 셋만 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너 잘 부르니 너가 비틀즈처럼 너 곡처럼 계속 해줘. 고마워. 재능을 계속 너 덕분에 써달라. 이 노래를 계속 들을 이 수 노래를 있어서 다시 좋아. 들을 수 맞아. 있다니. 되게 반전이었죠? 근데 응. 거기서 그랬어요. 근데 너 거기 가사 틀렸어. 그렇지. 가족이 뭐야? 가족이었어. 네. 제가 느낀 인상 깊은 장면은 비틀즈가 마지막 공연으로 에펠타워에서 공연을 할 때, 루프탑 공연을 할 때 그 전에 불화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잭 말릭의 첫 공연도 그 전에 얘가 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들을 영화상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첫 공연 어디서 할 거야? 이어폰을 딱 끼다 아! 피어 호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해변가. 네, 네. 피어 호텔의 루프탑 옥상에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이 루프탑이었고 잭말릭의 첫 번째 공연이 루프탑. 그러니까 이 앞전에 각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빗대서 약간 돌파구를 찾는 듯한 해결점을 찾는 듯한 거를 같은 방법으로 좀 묘사한 거 아닌가. 똑같은 지붕 공연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 미르님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 레리비가 3번 나왔어요. 아, 레리피가 노래가 제대로 안 레리피. 나오고 앞소절만 3번 나오잖아요. 네. 좀 아쉽다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Sorry. 아, 그 노래 좋은데. 뭐 레리피? 네. 내가 나중에 불러줄게. 아니요. 아니요. 지금 레리피 얘기해서 생각했는데 레리피가 앞소절만 3번 나온 거에 반해서 그 에드 시런하고 작곡 배틀을 하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 그때 잭말릭이 선택한 곡이 The Long and Winding 네. Road, The Long and Winding Road, 빰빰 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에드 시런이 넌 천재다라고 하고 인정해버리잖아요. 평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에서는 이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노래가 쭉 나오거든. 응? 맞아. 그 장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노래는 처음 들었어요. 비틀즈 노래인지 몰랐어요. 아 이것도 빌보드 1위 한 곡입니다. 이 노래 너무 진짜 좋지. 아주 유명한 곡이고요. Hey Dude 이건 좀 많이 웃겼지? Hey dude. Hey dude, are you sure? Hey, dude. He's right. 그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잭말릭이 에드 시런한테 되게 친구. 더듬거리면서 친구 아들 아들. 얘기다. 근데 사실 이게 존 레논이 요노요코를 만나면서 네.
전 부인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그 아들 줄리안 레논이 슬퍼하잖아. 그래서 네. 줄리안 레논을 보고 만든 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존 레논도 그걸 몰랐어요. 20년 후야. 왜냐면 그 당시에 그걸 말하면 못 내게 할까봐. 뭐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20년 후에 밝혀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헤이 주드가 아니라 헤이 줄리. 왜냐면 줄리안 레논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주드로 바꾼 거죠. 근데 그게 또 헤이 듀. 듀드. Hey dude, are you sure? 마지막에 고백할 때 에드 시런 공연에서 이제 잭 말릭이 나가가지고 자기 노래를 막 부르잖아. 막 Back in the USSR 막 이거 맞아. 부르다가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 부릅니다. 아,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왜냐면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알아. 그쵸. 맞아. 근데 대부분들이 비틀즈 노래라고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저도 몰랐어요. 그쵸? 이게 어디 나왔냐면 러브 액츄얼리 나오잖아. 이 노래가 러브 액츄얼리 나오고, 그리고 또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무한도전에서도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따라할 때 얘네들이 가이드로 삼는 곡이 바로 러브 액츄얼리에 나왔던 리메이크된 곡을 가이드로 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명곡이 비틀즈의 원곡을 아는 게 아니라 리메이크된 곡을 진짜로 알더라고. 그래서 나는 비틀즈 팬들은 그게 있어요. 비틀즈 노래 리메이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뛰어난 아티스트라도 이 노래 손대지 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드 시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꼭 해야 돼요. 등장했을 때 까매운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큰 분량을 맞아요. 차지하면서 계속 아니 나오고. 근데 계속? 그게 연기도 나쁘지 않아. 연기 잘해. 잘해. 약간 에드 시런은 사실상 조연이지 이 영화에서. 네, 그죠? 좀 그런 조연이라고 것 같아요. 말하는 거야.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던 거. 근데 이제 두 분들은 비틀즈에 대한 추억은 나도 없어. 내 세대는 아니니까. 대신에 비틀즈를 그 이후에 학습하고 들으면서 공부해서 아는 건데, 그런 게 저보다 덜하다 보니까 그쵸. 아쉬웠던 부분이 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네. 얘기해보죠. 전 약간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어떤 퀸 영화 있죠. 음.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 것처럼 그 가수에 대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그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애를 좀 중심으로 그려지는 듯한 이렇게 홍보도 막 비틀즈 제목도 예스터데이고 그런데 비틀즈에 대해서 나오는 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비틀즈를 없었고 판 느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말실수할 것 같아서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는 말 그대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퀸의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영화에서. 네. 근데 이거는 비틀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틀즈가 출연하지 않는 비틀즈 영화라고도 하잖아요. 비틀즈가 소재로 활용됐고 비틀즈의 음악을 이 사람이 활용할 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인공은 비틀즈가 아니다 보니 음악의 향연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저도 사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이제 좀 들을만하다 하면은 금방 넘어가고. 끝나버리고 맞아. 또 금방 끝나버리고 막 맞아. 약간 이런 게 몇 되게 초 나오는 것도 있어. 맞아요. 되게 아쉬웠어요. Comes to me. Sorry. 고백하는 장면도 전 너무 싫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네, 정답판에 나 띄우는 준비도 거. 안 하고 왔는데 얼굴 이만하게 띄어가지고. 공개 처형 같은 느낌? 맞아. 눈 이렇게 막 마스카라라도 번졌으면 어쩔 뻔했어. 만약에 신랑분이 그런 거 해주시면. 이혼해! 자, 그러면 베리님은? 비슷할 것 같아요. 미르가 느꼈던 부분이랑 아쉬웠던 부분은 그 외에는 딱히 어바웃 타임의 작가시니까 로맨스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비틀즈를 그냥 조금 아는 정도인데 더 알고 싶어서 저는 본 거거든요, 사실. 이 노래에 대해서도 영화 접목하면서 퀸의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얼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착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거는 이제 생각했어요. 제가 착각한 거니까 제가 두 번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망을 하고 뭐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비틀즈 팔았어 이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의도한 바를 알겠고 그 안에서 다른 재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두 번 봤거든요. 네. 두 번 봤는데 두 번째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비틀즈 음악의 향연을 보러 갔다가 약간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좀 그랬는데 어쨌든 보고 나서 다시 되새겨 보다가 두 번째 갔더니 이제 알잖아. 네. 그걸 수용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비틀즈 찾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 차라리 첫 번째에 70점, 80점을 준다면 두 번째는 90점,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한 번 봐서 그런가 봐요. 한 번 더 보는 그래, 거를 그래. 진짜 그리고 한 번 더 보기 전에 영화를 어차피 스포가 당했잖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된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고 숨겨진 장면들의 의미나 이런 걸 다 알고 가서 보면 훨씬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두 번, 세 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들의 사랑을 오히려 좀 지지하게 되는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 장면도요? 아 그건 싫어. 이혼이야. 저는 뭐가 아쉬웠냐면요. 비틀즈 최고의 명반, 뭐 명반이 많지만 네. 명반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서든페이퍼 로니 핫클럽 밴드라는 앨범이 있어요. 이 서든페이퍼 로니 핫클럽 밴드로 앨범 제목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페퍼 있잖아요. 맞아요. 유니폼 같은 거 입혀놓은 막 앨범이 나오잖아. 사람들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그 장면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 서든페이퍼 로니 핫클럽 밴드의 그런 설정 그리고 에비로드 그 유명한 에비로드에서 맞아요. 걷잖아요. 네 네. 명이. 걸을 때 그런 거를 재현하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 에비로드에 걷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왔다는 게 되게 아쉬워서 리버풀 갔을 때 에비로드에서 그거 한번 걷겠지 하는데 끝끝내 안 걷는데 그건 좀 아쉬웠어. 그걸 너무 좀 다시 대표적인 한번 보고 장면인데. 싶었던 건데. 맞아. 자,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네.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네. 자신의 별점을 주면서 음. 두 번 본 사람과 한 번 본 사람의 별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한 번 본 우리 미르님부터 저는 일단 3.5점이요. 3.5점. 네.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았어요. 음. 나쁘진 않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기대하고 갔던 게 그 포스터만 딱 봤을 때 비틀즈를 아무도 기억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내가 비틀즈가 돼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틀즈 중심의 영화인 줄 알았어요. 노래 중심. 네. 고민. 맞아. 그래서 비틀즈 노래를 많이 못 접해서 아쉬웠다. 이제 이걸 알고 다시 보면은 더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대리님은 저는 4? 4? 첫 번째 봤을 때는 저는 한 3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고 4. 그 비틀즈의 제가 몰랐던 노래들을 처음 보고 두 번째 보기 전에 그 다 들어봤어요. 노래를 대충 알고 가사를 대충 알고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장면 속에서도 녹아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 마틴요? 저는 처음 봤을 땐 별 3개 반이었고요. 두 번째 봤을 땐 4.3? 이야. 왜냐면 비틀즈 매니아로서 그 구석구석 숨어있는 비틀즈가 너무 재밌는 거야. 역대 최고 그렇더라. 아니에요? 그쵸, 역대 진짜 최고죠. 완전 깜짝 네. 놀랐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비틀즈 팬이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수 그럴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판단을 한 거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얘기했지만 사실 중간중간 비틀즈 노래가 우리는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로 튀어나온 거, 어떤 장면으로 상징으로 보여준 거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따로 한번 그런 이야기만 간략한 건 아직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가겠지만 한번 네. 숨겨진 재미, 숨겨진 상징들을 얘기를 하면 한 번 보신 분들 이걸 보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으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놓친 거를 다른 분들이 워낙 비틀즈 팬들 많으시니까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난 절대 안 보겠다 하는 분은 스포 당해도 되잖아. 네. 그분은 차라리 이거 보고 요 다음 영상까지 보시고 그러면은 보셔라. 나 영화 다 봤다 이러시겠지. 이것만 보고. 어쨌든 오늘 리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했어? 좋아요는? 그럼 알림 설정도? 으이그.